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그게 무려 1년 6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여야 협치가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진행이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어제 좀 강론들 얘기들도 관심 있는 게 있었습니다. 3차 추경 얘기도 그렇고 공수처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국회는 또 원구성 때문에 좀 복잡한 상황이죠. 더불어민주당 오늘은 김영진 총괄 원내 수석 부대표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회담 분위기는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처음에 만날 때 웃으면서 시작해서 좋았던 것 같은데 전반적인 거는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요. 어땠다고 들었습니까? 네, 언론에 나온 것처럼 1년 6개월 만에 만났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점심 식사 그리고 네. 청와대에 같이 산책하면서 2시간 40분 동안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네. 많은 얘기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희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됐다. 그러면은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뭘까? 그러면 언론에 많이 나온 거는요. 3차 추경 공수처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네네네. 3차 추경은 원칙론적으로 재정 건전성 이런 얘기들은 나왔겠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 좀 서로 간에 이해가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 3차 추경의 필요성들을 얘기했고요. 예. 특히 세계 대공황 이후 가장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3차 추경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했고 네. 또 야당이나 여당이나 전체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는데 네.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난 1차, 2차 추경이 코로나 경제 위기에서 어려워진 상황을 극복하는데 대단한 도움이 됐다 네. 판단해서 3차 추경이 하반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에 분명한 입장을 표했는데 또 네. 조희영 원내대표께서는 3차 추경의 재원 문제라든지 재정건성 문제 그리고 효율적인 집행의 문제를 좀 꼼꼼히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네.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제출이 되면 국회 차원에서 잘 논의가 되면 전체적으로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겠다.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봅니다. 야당에서도 이게 3차 추경 안 된다 이건 아니죠 지금?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짚어보겠다 이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수처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게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네네. 이 부분은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얘기가 됐을까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차피 하세월 아니냐. 왜냐하면 법안도 통과돼야 되고 보수 법안이요 통과돼야 되고 인선도 해야 되잖아요 공수처장.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비관적으로 보면은 어제 얘기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됐다고 보면 되나요? 대통령께서는 20대 국회에서 통과됐던 공수처 법안 중에 네.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어디서 할 것인지 물론 법사위에서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또 그에 따라서 국회법에 따른 여러 가지 규칙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수처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그다음에 국회에 관한 관련 법규들을 잘 정비해서 예정대로 공수처가 출범했으면 좋겠다. 그 일을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고요. 네. 여당 김태년 대표는 여야가 국회에서 의결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네. 큰 대강의 공수처 법안들이 합의가 됐고 네. 공수처장 임명을 7명의 위원들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지 통과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야당이 2명을 추천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의 비토권을 가지고 있어서 네. 여야가 합의하는 사람으로 공정한 사람으로 공수처장이 임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공수처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후속 법안들을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우리 조호영 원내대표께서는 공수처장 임명에 관한 여러 가지 관련해서 검찰에 대한 견제라든지 여타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을 야당 측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견해를 밝혀서 네. 그 시각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이고 공수처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속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절차적 규정으로서 국회가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뭐 공수처는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그건 상황을 좀 보고요. 그리고 어제 좀 특별한 얘기가 야당 쪽에서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게 하나 있어요. 정무장관 신설. 이게 이제 대통령도 비서실장에게 한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무장관이라는 게요.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또 뭐가 다른 거고 이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특임장관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네.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면서 특임장관의 역할로서 네. 야당을 상대하면서 네. 각종 법안과 정책 예산들을 대화하는 통로로서 아마 그 역할들을 해서 네. 본인이 특임장관을 해보니 현재 정무수석의 역할로서는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국회의원이면서 특임장관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네. 의원들 간의 상호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고 네. 실제로 성과가 좋았다. 이명박 네. 대통령 시절에도. 네. 그래서 이번에도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여러 가지 좀 원활하지 못했던 점들을 보면서 네. 21대 국회에서는 정무장관제를 신설해서 네. 우리 국회의원 중에 정말 소통을 좀 원활히 하시는 분들이 네. 원해 하시는 분들도 좋겠죠. 그렇게 네. 해서 그 야당과의 대화 협상들을 충분히 해 나가면 여러 가지 여야정에서 걸린 문제들에 관해서도 원활하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대통령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배석했던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검토를 시했다라고 봅니다. 네. 유의미한 제안이었고 검토를 해서 네. 진행을 하게 되면 네. 아마 여야 간의 대화와 청와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긍정적인 제안이라고 봅니다. 예,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정무수석과 다른 점은 야당이 청와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정무수석은 아무래도 여당 쪽이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는데 여당 의원들과의 많이 소통을 한다. 그러면 이 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야당 쪽 그 의원들과 많이 소통을 하면서 청와대와 야당이 직접 얘기를 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담당하겠죠. 사실 이제 정무수석은 지가 대통령의 참모 비서라고 하는 그렇죠. 이 자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네. 보통 여당과의 당정 협의회나 이런 네. 부분들을 주로 담당하는 역할이 좀 많거든요. 네. 그러면서 파트너인 야당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라고 봐서 정무장관이 신설이 된다면 정무장관은 물론 여야의 협치를 이끌어 나가는 일환의 역할을 하지만 네. 또 중점적으로는 야당 의원 간의 소통을 통해서 네. 그 역할들을 한다면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사실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그 사이에서의 역할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건 현행법으로도 그냥 가능한 거죠. 법을 안 바꿔도. 현재는 정무장관 신설은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서 신설을 해야 될 것으로 법을 바꿔야 되는 거군요. 이 부분도. 좀 추가를 해야 돼요. 정무장관의 직제를 신설하기 위해서 예. 정부조직법 개편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면 됩니다. 뭐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릴 사안은 아닙니다. 하긴 야당에서 제안한 거고 여당이 받아들이면 금방 이게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만약에 지금 뭐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뭐 누가 적임자겠어요? 어떤 분들이? 대략적으로 예. 우리 주호영 대표께서 하실 때는 주호영 대표가 당시에는 아마 대선이었어요. 대선 국회의원에서 하면서 특임장관의 역할을 수행을 해서 예. 국회의 역할 그리고 관계들을 좀 잘 알고 네. 야당 의원들과의 소통이라든지 또 네. 그 속에서 여당 의원과의 소통을 잘 담당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거나 네. 아니면 또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분들도 충분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실 분이 있다면 네. 누가 맡더라도 제가 보기 충분하게 그 예,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어요. 너무 빠른 특정인을 예. 검증하는 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빠른 질문이었습니다. 자, 어제 그 사면 얘기는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면 얘기를 꺼냈었거든요. 며칠 전에. 그래서 네, 그렇죠. 예, 혹시 이제 전두환 된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안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은 뭐예요? 혹시 이 사면에 대해서? 물론 뭐 확정 판결이 아직 나진 않았지만은. 예. 제가 보기에는 어제도 조영 대표께서 네. 그 대통령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를 꺼내지 않았던 것은 네. 명시적으로 꺼내지 않았던 것은 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현재 끝나지 않았고 네. 또 코로나 경제 위기에서 경제 위기를 좀 극복해내는 것에 네. 국민적 역량을 집중할 때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라는 얘기를 좀 꺼내기가 네. 제가 보기엔 약간 좀 부담스러웠다, 개면적었다. 그래서 나와서 기자간담회를 했었는데 애둘러 표현했다는 표현이 아마 그런 것이었던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사면의 기본 조건들이 좀 충족이 되고 즉 재판이 끝나고 그리고 국민적으로 사면을 하더라도 국민통합 차원에서 충분하게 대통령의 사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네. 사면을 진행할 수 있는 건데 현재 그렇게까지 분위기가 조건이 성립이 되고 네. 분위기가 무르익은 사항은 아니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고 사면은 또 대통령의 또 고유 권한이고 그렇죠. 법적인 조건이 있는 것이라서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원구성 얘기 잠깐 여쭤볼게요. 그 대통령도 그 얘기했습니다. 국회가 제때 열리고 법안이 제때 처리되면은 김태년 원내대표 업어드리겠다. 네네. 좀 무거워서 업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원구성 이게 지금 가장 쟁점이 그 법사위하고 예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결이 두 개 다 민주당이 가져가겠다. 이게 확고한 건가요? 뭐 여지는 없나요? 제가 보기엔 예결위 법사위도 중요하고요. 네. 저는 국회 운영의 원칙과 방향을 이제 21대에서는 네. 좀 정확히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무슨 그러니까 뜻이에요? 국회 개원은 여야 협상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뭐냐면 국회법 5조, 국회법 15조, 국회법 41조에 국회 개원은 국회의원 총선거일로 7일에 개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내일 5월 30일 날 임기가 시작이 되면 7일 후인 6월 5일에 개원을 하라. 네. 법으로 규정돼 있고 네. 그 3일 후인 6월 8일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라. 이렇게 네. 41조의 국회법 41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법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원에 관련한 부분들은 협상의 대상이거나 네. 또 예결이나 법사위를 누가 차지하기 위한 조건을 달기 위해서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3월 2일 날 학생들이 개학하는데 선생님들하고 협상하고 학교 가지 않겠습니까? 3월 1일 날 가면은 출석이고 안 가면 결석이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예. 예결위와 법사위는 그것을 지킨 이후에 예. 여야가 원활하게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 원칙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통합당 쪽에서는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이 이 얘기했잖아요. 그 민주당 11개, 통합당 7개 상임위원장 배분하기로 했다. 이 얘기는 합의가 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김성원 원내수석 부대표와 원내대표 회담에 같이 배석을 해서 예.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네. 당일 합의문을 발표했던 거는 6월 5일 국회법에 규정한 날에 네. 개원하기로 최대한 노력한다. 네. 딱 이게 합의사항 하나였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 합의된 형태로 네. 얘기됐던 사안은 없었는데 네. 아마 과거의 관례 그런 부분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의된 사안은 아니다. 네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그 얘기 나왔잖아요. 뭐 전석을 상임위원회 전부를 다 위원장을 민주당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반발하고 이랬던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반대였잖아요. 민주당이 소수였을 때 18대였나요? 그때 조호영 한나라당 당시 원내 수석이 모든 상임위원장 한나라당이 맡아야 된다 얘기를 했었고 민주당은 독재냐 이렇게 했었고 이게 또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제가 보기에는 윤호중 사무총장이나 예.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법대로 진행을 하는 원칙을 세우고 네. 여야 간의 협상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정치 협상의 부분들은 네. 정치 협상을 통해서 진행을 해라. 그래서 국회 법의 규정과 협상을 혼돈해서 네. 협상의 대상이 아닌 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정쟁의 도구로 비화되는 사항들은 이제는 21대 국회에서는 막아야 된다. 그런 취지고요. 네. 뭐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조영 원내대표가 2008년 원내수석 부대표셨거든요. 네. 그때 사실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 원내 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 네. 미국도 한석에 예. 많으면 다 상임위원장을 가져간다. 예. 이게 이제 조영 원내대표가 말씀하시고 당시에 노영민 의원이 뭐 반발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 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핑퐁 게임으로 정쟁의 수단으로 동원이 되고 있는 예. 개헌 협상의 방식과 이 절차를 이제는 국회법에 규정한 대로 진행을 하고 네. 그것을 좀 바꾸지 않으면 21대 국회가 과거 국회와 다름이 없이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는 네. 과거 17, 18, 19대 세 번 동안에 야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가지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됐어요. 예. 그리고 20대 국회, 즉 박근혜 정부 들어왔던 2016년에는 사실 잘 모르고 있지만 법사위는 소수당이었지만 우리 여당이었어요.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위원장에게 법사위원장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런 연례가 있어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어서 이렇게 전체 20대 국회의원 중에 이 법사위 문제로 논쟁이 있었던 것은 한 1,000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해보니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면 네. 계속 정쟁의 수단, 발목 잡기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현재처럼 의석이 한 177석 돼서 안정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 의석을 국민의 위임된 권력이니까 그 의석을 인정해주고 여정이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주는 게 타당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법사위원장 말씀하신 게 여당이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잖아요. 결론은 그죠? 현재는 177석의 국민이 뽑아준 위임된 권력을 잘 활용해서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코로나 경제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 법안들, 예산들을 원활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그런 권한을 줬으면 그런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가지고 하는 게 맞다. 그리고 12대 이전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과반을 넘었을 때는 법사위 예결이 다 여당에서 책임을 지면서 하고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고 여야가 바뀌는 형태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정치의 변화 과정을 이제는 순기능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결위도 그런 논리라면 똑같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로 같이 그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야당이 반발하고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표결로 가는 겁니까? 원칙대로? 여러 가지 현재 저희들은 국회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여야가 의견을 좁혀가고 국민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민주당에게는 177석, 그다음 미래통합당에게는 103석의 의석을 주면서 그 의석만큼 국회에서 잘 대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줬기 때문에 그 권한만큼 역할과 자리를 가지고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더 긴밀하게 논의해 나가면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요것만 여쭤볼게요. 윤미향 당선인 오늘 기자회견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해명이나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윤미향 당선인 여러 가지 생각인데 저는 오늘 주제가 이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만났는데 약간의 아쉬운 점은 디테일하게 강론에서는 많이 얘기를 했는데 좀 흔쾌하게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좀 합의하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 야당 대표가 가셨으니까 6월 5일 개원은 법대로 좀 한번 하고 다음은 협상하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 윤미향 당선인은 제 보기에는 오늘 아마 소명을 통해서 본인에게 여러 가지 제기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소명을 하고 그에 따르는 국민들의 여러 의견들을 잘 들어보면 이후에 해결 방안이 있고 또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좀 지켜보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총괄 원내 수석 부대표였습니다.